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근데 오늘 빨리 하고 갈게요. 빨리 하고 가겠습니다. 바이른 미넨은 우선 바이미넨 1헨 승이랑 오버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원픽 개념은 아니고 우선은 개인적으로는 벤자민 세스코까지 이적을 했죠. 그러니까 라이프치히가 개인적으로 선수단이 작년 저작년 뭐 작년은 뭐 이미 좀 약해졌었고 하여튼 뭐 저작년 이럴 때보다는 좀 약해졌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베르너라든지 뭐 아직도 이름이 있는 선수단은 조금은 가지고 있겠지만 뭐 베르너도 뭐 첼시에서 실패하고 오네고 뭐 사실 하이다라 같은 애들도 생각보다는 활약을 못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 라이프치히가 전력이 이제 한 2년 3년 전 바이에른 뮌헨 바로 밑에서 분데스리가 2등으로 네. 희망님 어서 오십시오. 이희망님 어서 오십시오. 네. 해가지고 좀 그때에 비하면 확실히 전력은 많이 약해졌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 바이에른 뮌헨은 사실 뭐 꾸준하게 선수를 보강할 수 있는 독일 뭐 몇 안 되는 팀이죠. 뭐 폴버너 이적, 뭐 비쇼프, 뭐 맹장염, 뭐 그다음에 이토 히로키 장기 부상 뭐 이런 악재가 있지만 지금 뭐 조나단 타까지 합류를 한 바이에른 뮌헨이 상당히 세 보이는 거는 팩트입니다. 슈퍼컵도 우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렇게 그 개막하는 리그 개막을 할 때 바이에른 뮌헨이 나오는데 그 다른 전력적인 부분보다도 사실 바이에른 뮌헨 같은 팀들은 사실 그 전력 자체는 원래 좋고 얼마나 게임을 잘 풀어 나가느냐에 대한 문제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바이에른 뮌헨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도 지난주에 한번 실전 경기도 한번 뛰었고 그다음에 클럽 월드컵도 나가서 사실 PSG한테 지긴 했지만 뭐 사실 뭐 클럽 월드컵에서는 사실 바이에른 뮌헨이 뭐 애들 거의 훈련 안 된 상태로 나와가지고 해리 케인이 몇 번의 활약 말고는 눈에 띄는 활약은 없었다고 치더라도 사실 그때 영입된 애들끼리 거의 다 뭐 손발을 다 맞춰봤지. 그때도 조나단 타가 거의 수비 라인을 이끄는 역할을 다수 해줬고요. 사실 김민재가 이제 거의 백업으로 나올 것 같은데 사실 김민재가 지난 시즌에 실수가 꽤나 많았던 선수임을 감안을 하면 뭐 지금 뭐 레버쿠젠에서 뿐만 아니고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좋은 수비수 중에 한 명인 조나단 타가 들어온 것도 사실 좀 크죠. 그리고 우파메카노랑 손발을 맞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김민재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왼쪽 그러니까 왼발을 쓸 수 있고 왼쪽 센터백 자리를 맡을 수 있는 선수가 없어서 사실 그렇지. 사실 김민재는 나폴리 시절에도 그렇고 옛날에 터키 있을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있을 때도 그렇고 포백 라인 중에서 오른쪽 센터백을 더 많이 맡았던 선수긴 합니다. 그래서 뭐 왼쪽 오른쪽 구별 없이 잘 맞는 거지 사실 뭐 한쪽에 국한된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시즌이 지나면 우파메카노도 사실 뒷공간 좀 허용하는 약점은 가지고 있고 사실 뭐 그래서 사실 뭐 김민재가 주전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라이프치히는 전력이 약해졌고 바이에른 뮌헨은 뭐 지난 시즌의 전력을 최소한 유지 또는 뭐 수비 라인은 조금 더 안정감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서 저는 바이에른 뮌헨의 1&D 쪽을 잡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PSG랑 앙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하여튼 오버 쪽 건들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 요것도 뭐 END도 저는 개인적으로 잡는다고는 보는데요. PSG 쪽을 보긴 하는데 우선은 첫 경기 지난 경기에서 저도 이거 PSG 때문에 주력 날라갔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 뭐 저도 뭐 사실 뭐 내가 뭐 마이너스 앤디 깠다가 이거 뭐 날라갔으니까 뭐 사실 내가 한 건데 초반에 너무 자신 있게 들어간 거죠. 뭐 사실 백업이 나와도 PSG가 뭐 마이너스 앤디 정도 1앤디 승 정도는 까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점유율을 7대 3을 잡고 슈팅을 거의 20개를 넘기 때문에 상대방은 골문에 유효 슈팅 하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사실 1대 0밖에 못 이겼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뭐냐 슈퍼컵 때문에 사실 PSG가 주전들을 스타팅으로 넣지 않았죠. 주전들을 후반 30분 이후에 넣었던 거고 이거는 개막전입니다. 아마 풀 라인업이 다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은 개인적으로는 PSG 쪽이 사실 많이 세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강인이 주전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떠나가지고 PSG는 모든 라인의 선수들이 수비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팀이고 활동량도 많은 선수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걔네들이 골도 잘 넣어. 또 그다음에 크바라츠켈레가 사실 수비 라인에 많이 내려오면서 덴벨레가 조금 더 공격적인 역할을 부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크바라츠켈레가 수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면서 오른쪽에 있는 덴벨레는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침투를 그러니까 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에 따라 가지고 뭐 지금 뭐 지난 시즌의 역할을 보면은 어쨌든 뭐
그 뭐냐 뭐 그러니까 저기 덴벨레뿐만 아니고 덴벨레 뭐 두에라든지 뭐 지금 뭐 바르콜라도 그렇고 뭐 거기 있는 뭐 누가 뛰든지 간에 뭐 하비안 루이스라든지 비티냐까지도 사실 득점은 적극적으로 가담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앙제가 첫 경기를 이겼다지만 사실 파리 FC 그 승격 팀하고의 경기였고 사실 경기 내용은 사실 거의 강간당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파리 FC가 지난 시즌에 프랑스 리그 2부 리그에서도 원정에서는 실점이 꽤나 많았기 때문에 앙제의 프렌이라고 조합은 드렸습니다 주말에. 근데 뭐 당연히 역배까지도 들었고 근데 사실 그거는 맞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경기 내용은 파리 FC한테도 홈에서도 거의 강간당해서 앙제가 그만큼 전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오바에다가 PSG가 그래도 압살해야 된다고 보고 더비 카운티랑 브리스톨은 더비 카운티가 지금 초반에 부진하죠. 어쨌든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수비 라인의 많은 부상 그게 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제 수비 라인의 많은 부상을 첫 경기부터 제가 꼽아는 드렸고 그래서 브리스톨이 첫 경기에도 그러니까 브리스톨 더비 카운티가 그래가지고 첫 경기 스토크시티는 사실 공격이 그렇게 센 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3실점을 했어요. 그 직전 경기는 코번트리한테 5실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비 카운티가 초반에 확실히 수비의 조직력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사실 뭐 그거는 여러분들 뭐 결과만 봐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더비 카운티는 그래도 수비 라인 자체는 조금 복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브리스톨이 초반에 기세 좋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브리스톨도 지금 어쨌든 첫 경기에서는 저기 스코트윈이 멀티골을 터뜨리고 뭐 지금 어쨌든 활약은 했다지만 공격이 그리 센 팀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승부치고 치우는 게 제일 낫지 않나. 뭐 더비도 홈인데 뭐 계속 지게 하겠어. 뭐 승점 언젠가 한번 쌓겠지. 뭐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더비 프렌 무승부 쪽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웨스트햄하고 첼시는 해외 쪽은 첼시의 승을 되게 불안하게 보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첼시 승 불안 뭐 등급 이런 걸 다 떠나고 첼시 승 가긴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웨스트햄이 초반에 개막전에서 썬더랜드한테 대갈통 깨졌죠. 3대0으로 깨졌습니다. 물론 웨스트햄 또 뭐 원정이었고 뭐 할 말은 뭐 얼마나 주고 갈지 모르겠지만 점유율을 60%를 가진 웨스트햄이 썬더랜드의 역습에 한 방에 깨졌어요. 첼시도 첫 경기 개막전에서는 점유율 7을 잡고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반코트 게임을 해놓고는 마무리를 짓지 못하면서 승리는 못 해줬죠. 그래서 사실 뭐 둘 다 개막전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근데 첼시는 뭐 원래 조금은 슬로우 스타트 기질도 있었고 특히나 콜 팔머가 초반보다는 시즌 중반에 넘어가면서 득점에 좀 불을 뿜어내는 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도 팩트긴 한데 뭐 저기 예전에 브라이턴에 뛰었던 뭐 카이세도라든지 사실 미드필더 라인도 상당히 골 결정력이 높고 사실 슈팅 대비해서는 유슈팅 대비해서 골 결정력이 되게 좋은 선수들로 많이 꾸려져 있습니다. 그게 제일 눈에 띄는 게 오히려 첼시하고 사실은 맨유예요. 맨유도 쿠냐도 그렇고 모험에도 그렇고 사실 그런 유형이 사실 뭐 디알로도 약간 그런 유형인데 막 그런 좀 순도 높은 골을 성공시켜주는 팀이 첼시입니다. 사실 웨스트햄이 홈발이라는 거 그다음에 그나마 수비발로 좀 버텼는데 수비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같이 맞불을 놓는 득점력 대결을 간다고 치더라도 사실 필크루크 한 2, 3년 전에 분데스리가에서는 잘했습니다. 지금 프리미어리그 와서 지금 계속 못하고 계속 부상. 보웬 사실 처음에 그러니까 뭐 한때 뭐 나중에 뭐 한때 뭐 사실 얘는 뭐 나쁜 공격수라고 볼 수는 없죠. 뭐 그러니까 급이 떨어지는 공격수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보웬이 뭐 혼자서 점유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득점을 뭐 혼자 캐리할 수 있는 수준인가? 나는 사실 잘 모르겠어. 결국은 파케타인데 사실 개인기가 좋은 유형의 파케타는 사실 동료들을 잘 살리는 플레이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솔직히 첼시가 좀 조직력 있는 그룹으로 빠른 템포로 뭐 공격을 하는 팀들한테는 실점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도 사실 뭐 쿠쿠렐라도 그렇고 뭐 사실 지금 나온 애들이 보면 저기 뭐냐 포파나 뭐 제임스 뭐 이런 애 수비수진들이 보면 그 개인기가 좋은 애들한테 좀 흔들리는 부분은 좀 적지 않나. 개인적으로 막 몸싸움도 하면서도 얘들 좀 그러니까 첼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유망주들 어린 애들을 많이 모았죠. 그러니까 보면 뭐 사실 뭐 뒷공간 뚫리고 뭐 이런 거는 잘 없어. 그냥 뭐 솔직히 뭐 지들끼리 뭐 화나서 막 실점을 막 뭐 약간 좀 안정되지 못하고 리더가 좀 흔들리는 케이스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럴 때 좀 흔들리는 거는 있는데 뭐 쿠쿠렐라 그래도 중심을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었던 모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첼시의 전력이 상당히 좋다. 매가 갈수록 세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패드도 그렇고 뭐 팔머가 조금 부진하더라도 뭐 주앙 페드로라든지 뭐 네토라든지 뭐 마무리 지어줄 수 있는 선수는 첼시에는 항상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첼시가 좀 그래도 찍는 게 맞지 않나 싶고 베티스랑 알라베스는 그냥 저 같으면 이거 하나 딱 찍고 치웁니다. 베티스도 공격적이 좀 바뀌어가지고 사실 알라베스보다 센 건 알겠어. 알라베스보다 전력 안정한 건 당연히 알고 베티스가 병신 아니란 건 알겠어요. 개막전에 비겼더라도 베티스는 베티스인 거 맞아요. 근데 어쨌든 공격진이 조금 바뀌어서 다 득점을 성공시킬 정도가 되려나. 그리고
그 알라베스가 사실 지난해에도 그랬는데 막 생각보다 대량 실점 많이 하는 팀은 아닙니다. 물론 레알이나 바르샤 같은 애들한테는 약해요. 뭐 모든 면에서 밀리니까 좀 약하죠. 근데 베티스가 홈이라고 학살을 할 수 있으냐, 뭐 로셀로가 막 갑자기 슈퍼 캐리를 해내거나 뭐 아빌라라든지 뭐 이렇게 좀 톡파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스코도 사실 오른쪽과 가운데에서 조금 패싱을 좀, 그러니까 질 높은 패스를 좀 넣어줄 수 있는 선수인데 요 라인까지도 부상으로 빠져 있는 거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불리한 매치가,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좋을 매치는 하나도 아니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같으면 이 경기는 좀 배당을 높게 찌를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하고 하여튼 오늘은 자료 보낼 분들은 보내드렸어요. 잠깐만, 내가 이쪽을 못 보내드렸구나. 내가 클릭을 안 눌렀구나. 지금 저기 뭐냐, 항복군 형님이나 저기 뭐 당찬 남자 형님이나 저기 아프리카의 제비님은 뭐 당연히 없고 매일 거의 매일 후원해 주신 분도 있죠. 거의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분들은 오늘 또 보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나머지는 사실 뭐 오늘은 조금 원래는 아직 초반 모드고 좀 관전 모드가 맞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하고 내일은 미축도 있고, 나도 미축 지금 3번 연속 못 먹었어요. 내일 꼭 먹어야 돼. 좀 잘 준비해서 오후 경기랑 해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지난 주말에 내가 잘 못해가지고 이번 주에 잘 해야 됩니다. 내일 잘 준비해서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